네, 안녕하세요. 봉승희 강사입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여시면 되는데 저는 수업을 위해서 엣지 브라우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엣지 브라우저 열어보겠습니다. 수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구글 계정 준비하시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의 구글 계정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 오른쪽에 썸네일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썸네일 아이콘. 앱스 아이콘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아이콘 앞에 여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습니다. 프로필이거든요. 본인 프로필. 그래서 그 프로필을 한번 눌러볼게요. 프로필을 누르시면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구글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다른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구글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문서 계정을 따로 로그인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분들은 그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확인하셔서 아 내가 어느 계정에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문서는 구글 그 어디다 저장이 되냐면 바로 이 계정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계정이 많은 분들은 내가 구글 문서를 분명히 만들었는데 하고 계정을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구글 계정은 구글 문서 계정이 어딘지 그거 확인 꼭 기억하셨다가 작업을 이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썸네일 앱스 아이콘을 눌러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내용은 화면을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보이는 앱스들 아이콘들이 다 구글 계정에 연관된 거잖아요. 예, 여기서 여기 보면 구글 문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구글 문서라는 서비스 눌러주세요. 문서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구글 문서를 오면은요. 요게 바로 구글의 문서 기본 화면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라고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구글 문서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라는 것부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구글 문서 사이트는 웹에서 작동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라고 하는 요 기능에는 새 문서를 시작하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이죠.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문서 양식들을 여기서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만들어야 된다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제공하는 이력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수정 편집하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새로 이력서를 만드셔도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템플릿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내가 펼쳐볼까요? 좀 내용을 펼쳐보면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뭐 이력서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레시피라던가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제안서, 그리고 뭐 뉴스레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내가 직접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레이아웃들을 미리 제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이런 템플릿을 가져다가 내용만 고쳐 쓰세요 라고 하는 그런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템플릿은 조금 제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요거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계정에 저희가 등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 구글 계정에. 그래서 그동안 작업했던 모든 문서가 이렇게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 문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를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고 뭐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들어오신 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더하기 버튼이 바로 새 문서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그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보이는 제목 없는 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에 이름부터 주면 여기 이름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줘도 되고요. 작업하면서 줘도 됩니다. 파일 이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서를 작업할 때 파일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 부분이 어디 있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는 파일, 수정부터 시작해서 도움말까지 이제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가 보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문서를 작업할 때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로 글자 서식이라던가 정렬이라던가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 상자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서 간단한 문서 환경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제목 없는 문서라는 걸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네, 블럭을 잡고 예,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그 수업을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걸 알림하는 알림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언제부터 언제 하고 무슨 수업을 하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서 안내문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안내문이라고 써주세요. 네, 한글이 안 들어가죠? 네, 안내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문. 그러면 안내문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이제 글자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이는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인터넷 메뉴예요. 이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인터넷 메뉴가 이렇게 화면 상단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메뉴를 잠시 가리고 구글 문서만 최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그 키보드에서 우리 기능키라고 하죠. 그래서 F하고요 11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F11. 그럼 이거는 구글 문서만 보는 구글 문서 전체 보기라고 합니다. 구글 문서 전체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쪽 상단에 보세요. 위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메뉴가 사라지고요. 오로지 구글 문서 기능만 이렇게 화면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보면 파일 메뉴부터 시작해서 기본 도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는 F11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전체 보기 화면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더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11로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요, 뭐뭐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보일 거예요. 요것은 내가 별도로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구글 문서라는 이 서비스 자체가 나의 구글 계정으로 실시간으로 얘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자동 저장하니까 저장할 거 염려하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파일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문서, 열기, 뭐 이메일, 다운로드 이런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문서를 만드는 과정인데 내가 페이지를 설정하는 건 가장 편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는 거죠.
그러시면 우리가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용지 방향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백 설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한번 해볼 거예요. 가로로 작업할 거고요. 용지는 A4라고 나왔는데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안내문은요. 카카오톡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거라서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B5 사이즈로 갈까요? A5가 용지가 더 작네요. 그래서 A5 사이즈는 14.8 곱하기 21cm 정도 되는 규격인데 A4 용지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4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 여백 설정하는 데가 있는데 여백 선택은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보셔야 돼요. 규격은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2.54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5라고 고쳐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1.5 탭 키 버튼을 눌러서 1.5, 1.5, 1.5, 1.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한글에서 사용한 것처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우리 TAB라고 하는 탭키 있으시잖아요. 그거 이동하면 칸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커서 이동하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상, 페이지 색상이라고 하는 게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이라는 그림 그거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화면에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요거를 문서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우스 잡으셨으면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본인 쪽으로 당겨 보신다거나 바깥쪽으로 당기시면은요. 화면이 자동으로 확대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축소를 하시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요 사이즈가 A5입니다. A5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눈금이 있어요. 그쵸? 여기 센티미터 눈금이 있으시죠? 예, 여백 설정한 것부터 전체 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서를 편집하는 것은 한컴 오피스를 다루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요거 조금 다시 확대를 제가 해볼게요. 컨트롤을 눌러서 마우스 휠을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확대가 되면은 전체 메뉴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 커서가 있어요.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가. 그럼 그 깜빡깜빡 거리는 커서에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11월 영등포구 3교육장 월수과정 이렇게 블럭을 잡아. 그냥 이렇게 수업 안내라고 하죠. 블럭을 잡았습니다. 제가 11월 영등포구 3교육장 수업 안내라고 하는 글자 써서 이렇게 블럭을 잡았습니다. 블럭을 잡고 글자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도구 상자는 여기 서체를 보는 여기 부분 에리얼이라고 하는 기본 서체가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구글 오피스에서는 서체가 한컴 오피스만큼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무료 폰트를 좀 다운받으시면 구글 오피스에서도 그런 서체를 다양하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맑은 고딕부터 도둠 서체 정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제가 한번 굴림 서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서 한 글자를 20포인트 한번 줘볼게요. 2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여기 정렬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종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글자가 크지 않아도 종이가 조금 작은 간기로 꽉 들어차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20포인트 정도인데도.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몇 개 글자를 썼을 뿐인데 또 여기 보세요.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저장했습니다. 라고 화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저장할 필요도 없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요게 최종적으로 구글 계정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기본적인 텍스트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블럭을 잡고 글자 크기를 조절한다라는 건 거의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가 있으시면 또 그 글자만 블럭을 잡아가지고 더 크게 한다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서식 도구 상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요게 이제 서식 도구 상자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정렬. 요게 정렬 방법입니다. 그 도구만 이용해도 글자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블럭 잡은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뒤에다 클릭해 놓을까요? 클릭해 놓고 엔터를 2번을 쳐볼게요. 엔터를 2번을 친 다음에 이 2번에다가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근데 일단 엔터 2번 쳐놓고 이렇게 위쪽 걸 다시 블럭을 잡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드 서체, 뭐 기울기 서체, 요거 밑줄 서체, 그리고 요거는 글자 색깔. 그래서 원하는 글자 색을 본인이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기본적인 서식 도구 상자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커서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여기다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2번 쳤죠, 참. 2번 쳤으면 예, 월수 가정 한번 해볼게요. 예, 월수 가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 설치 없이 사용하는 구글 오피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자를 위한 엑셀. 예, 요거는 13시부터 시작해서 15시 3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목 과정 안낼게요. 화목 과정. 지금 따라하실 선생님들은 글자 보시고 따라 하시는데요. 화면이 좀 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드려 보면 요거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글도 우리가 맨 처음에 글자 쓰는 방법, 서체 지정하는 방법처럼 얘도 똑같아요. 알고 나면 굳이 내가 우리 집에 한글이 2010이다, 2016이다 그런 거 제한하지 않고 구글 문서 사용하셔서 만들고 공유가 바로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보죠. 화목 과정은 뭐가 있냐면 무료 사진 편집 툴로 디자인하기. 그리고 이제 시간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기. 스마트폰으로였죠. 그리고 3교시는 저희가 또 어떤 수업을 하냐면 네, 파워 디렉터 15 PC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 쓰기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간단하게 글자를 써봤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딱딱 엔터를 쳐가지고 여기서 홍수의 강사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내문을 이렇게 쭉 따라 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보다 약간 타자 손 훈련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오타를 잘 내요. 속도도 좀 많이 느린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짤 때 이 타자 연습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따긴 땄지만 손가락 자세가 좀 나쁘게 배워가지고 오타도 자주 나오고 느리니까 저보다 빠르실 거라고 보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한 거는요, 여기 가운데 정렬 때문에 여기도 다 가운데 정렬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월수나 화목 가정에 글자를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정렬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화면이 지금 확대가 된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라는 곳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메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화면을 아주 많이 확대하시는 선생님들은 점점점 더보기 통해서 정렬 방법 요거 그래서 왼쪽 정렬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왼쪽 정렬에 여백을 1.5를 줬기 때문에 1.5 여백 준 만큼은 왼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왼쪽 여백을 주고 나서 오른쪽을 보니까 너무나 공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블럭을 요렇게 잡은 것들을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들여쓰기. 왼쪽 여백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들여쓰기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한 번만. 한 번 누르면 이게 왼쪽으로 쭉 전체적으로 가죠. 그 이유는 엔터를 작업했기 때문에 이게 한 문단이라서 왼쪽 여백을 별도 주지 않고 들여쓰기만 해도 전체적으로 문단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백만큼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요 월수 화목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글자 서체나 글자 정렬 방법,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문자라고 하는 특수문자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요 월수 과정이라는 월수라는 곳에다가 클릭을 좀 해주시고 특수 문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도구 상자에 점점점 더보기를 눌러서 기본 도구 상자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메뉴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월수 과정 앞에 커서를 클릭해 놓고 메뉴에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메뉴가 쭉 나오죠. 그러면 어느 메뉴를 가가지고 특수문자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메뉴를 딱 보면 어느 정도 한컴 오피스 배우신 분들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삽입 탭이겠죠. 뭔가를 집어넣는다예요. 커서가 있는 부분에 뭔가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삽입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삽입 탭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표를 집어넣고 그리기, 차트, 가로줄, 뭐 각주, 특수문자 하다못해 수식까지도 다 있어요. 수학식, 뭐 루트 이런 거, 뭐 제곱근 구하는 거 그런 거 다 등식도 있고 밑에 보면은 페이지 번호나 바닥글도 넣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수문자 들어가야겠죠? 특수문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특수문자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한컴 오피스와 화면 구성은 좀 달라요. 제공되는 기호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호 찾는 방법을 배운다면 여기 보시면 기호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기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메뉴들이 나옵니다. 뭐 한글 기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또 아니면 뭐 여기서 뭐 한자 한획 부수라던가 이런 부수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원하는 특수 기호의 분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호를 한번 넣어볼까 싶어요. 그러면 쭉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너무 밑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한참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쭉쭉쭉쭉 올라가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조금 제가 화면을 좀 올려가지고요. 조금 화면을 좀 축소해야 될까 봐요. 다시요. 삽입에 특수문자. 그럼 여기가 특수 기호가 한획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기호로 가볼게요. 기호로. 여기 숫자라는 걸 찾지 마시고 기호 한번 가져보세요. 기호라는 범주를 눌러놓고 두 번째 범주에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에 가시면 여기 점자, 이모티콘, 족보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모티콘을 한번 눌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호의 이모티콘이다 그러시면 여기에 이런 다양한 이모티콘이 보여서 제가 넣고 싶은 거 하나만 딱 클릭하고 요거 되셨죠?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화면을 축소해 볼게요. 그럼 클릭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X 눌러 닫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클릭했더니 4개가 들어왔어요.
네, 화목 과정 다시 들어갈게요. 삽입, 그 다음에 특수문자 들어가서 아까 동일한 특수문자 하나 눌러놓고 그냥 닫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설치 과정에 대한 특수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메뉴가 다르다는 거와 화면 구성이 좀 다르다는 거 외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특수 기호를 찾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월수 과정의 두 과목 요거를 우리가 문단 번호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좀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문단 번호는 블럭 잡고 여기 보시면 1, 2, 3이라고 하는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드롭 버튼이 있어서 1, 2라는 번호를 주고 싶다. 그럼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세 줄 화목 과정에서 번호 매기기에서 1로 시작되는 거 이렇게 눌러주면 1, 2, 3이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글자를 쓴다던가 여백을 준다던가 기호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한컴 오피스의 문서 편집 개념을 배우신 분들한테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도구와 삽입 메뉴 하나 더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요 지금 작업한 것들에서 조금 그림을 한번 집어넣을까 싶어요. 그림을. 그러면 우리는 삽입 탭에 가셔서 이미지라는 걸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삽입 탭에 이미지라는 걸 가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있는 거 업로드 할 거냐? 웹에서 검색할 거냐?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지금 컴퓨터에 카메라가 연결돼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을 거냐? 이런 옵션이 보입니다. 그림을 넣는다라는 개념에서 더 활용도가 좋은 것은 지금 보세요. 검색해서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리한 작업입니다. 한글 프로그램 따로 검색하는 창을 따로 열지 않고 얘는 구글 오피스 자체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에서 웹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드라이브에 미리 업로드한 것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웹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한번 해볼게요. 웹에서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요. 요 오른쪽으로 별도의 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 문서를 진행하는 화면 오른쪽으로 검색창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미지 검색하는 곳도 있으시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필 아니면 뭐 공책 아니면 학교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냥 공부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부. 공부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이미지. 그럼 구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 위주로 검색이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저작권이라던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니까 약간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건 한글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저작권은 본인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공부하는 요 공부 이미지 중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공부하는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화면에 어떤 그림을 집어넣을까 하나를 찾아 넣어볼게요. 저는 그냥 요거 한번 집어넣을게요. 제일 첫 번째 거. 그러면 요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바로 삽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웹에서 검색하고 바로 넣을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삽입. 와, 너무 큰가 봐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셔서요. 요거를 요렇게 줄이세요. 아주 많이 줄이세요. 더 많이 줄이세요. 아주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이모티콘 만하게. 요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웹에서 검색하는 기능을 활용하셨지만 요 그림을 확인해 보고 제가 요거는 이 그림과 글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글자와 어울려라, 자리 매겨라, 뭐 자리 차지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세로로 된 점이 있거든요. 그 세로로 된 점에 가서 잠깐만요. 요거 세로로 된 점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좀 끌어와 가지고 끌리지가 않죠. 지금 얘가요. 끌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쵸? 지금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럴게요, 그러면. 얘가 글자처럼 취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요 글자처럼 취급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눌러보세요. 잘라내기. 예, 그러면 그림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해서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맨 위에 11월 영등포 교육장이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엔터 한번 치고요. 요 위에다가 클릭해 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 붙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라는 걸 설치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뭐 설치하셔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요거 X 눌러 좀 닫아 두시도록 하고요. 지금 요 설치하는 화면은 잠깐 닫아 주시도록 하고요. 예, 지금 얘가 F11 버튼을 다시 눌러 최소화 좀 시켜주세요. F11을 눌러서 다시 최소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확장 프로그램 일단 요 X 버튼 눌러 창을 좀 닫아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다시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 붙여넣기라는 명령을 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컨트롤 V라고 하는 단축키를 그냥 눌러버리세요. 왜냐하면 별도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치해도 괜찮지만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는 단축키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하지 말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이니까 설치 없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잠깐 요거 약간 옆으로 가고요. 예, 그러면 요게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여기 그 점점점 더보기라는 곳에서 가운데 정렬이라는 명령을 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글자처럼 취급이 된 그림을 가운데로 옮겨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면을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 그림이 차지하는 범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1페이지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름 부분을 백스페이스바 칠해서 붙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글자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수과정의 1, 2 과목을 글자 크기를 제가 한 15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1, 2, 3이라는 화목과정을 또 15포인트로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안 오니까 얘도 한번 15%, 12포인트로 줄여볼게요. 요 정도로 그럼 저장이 되네요.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여기다. 그래서 저는 요거 12포인트 정도 줘가지고 한 페이지에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검색을 넣은 요 창은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는 게 편집 화면에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너무 화면이 축소가 되면 불편하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문서가 요거를 우리는 출력을 한다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요거를 내가 스마트폰에서 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보고 수정하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동으로 문서는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요 왼쪽에 문서 홈이라고 하는 요 종이 꺾어져 있는 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걸 누르시면은 어디로 이동이 되시냐면 이렇게 구글 문서의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작업했던 이 문서가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안내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어디 수정할 데 없나 그거 보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문서 모양 아이콘 눌러서 홈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한 파일들을 구글 계정에 저장도 되기도 하고 이제 공유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는 요거를 가지고 제가 잠깐 스마트폰 앱을 한번 보여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수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스마트폰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구글 문서라고 하는 앱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스프레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앱을 깔아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방금 만든 문서를 그냥 컴퓨터에다 프린터 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걸 그냥 바로 친구들한테 알림장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플레이 스토어 한 번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이동해서 이 구글 문서라는 앱은 거의 필수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앱.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 주세요. 그래서 구글 문서라는 앱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글 문서라는 앱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구글 문서라는 앱을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글 스프레드도 설치할 거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파일도 앱도 설치를 할 거라서 미리 다 설치해 두셔도 괜찮고 오늘은 이 구글 문서만 설치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요거를 설치하신 후에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으로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계정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이 계정 로그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정으로 저장이 되냐면 스마트폰의 기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스마트폰 기본 계정하고 지금 구글 문서로 작업하는 구글 계정하고 동일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계정을 변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계정이 이미 스마트폰에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문서라는 앱을 깔면 그 스마트폰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계정이 두 개여서 스마트폰 계정이 아니라 구글 문서를 만드는 계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계정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구글 문서가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 문서를 열어보시고 지금 오른쪽 상단 위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구글 계정을 확인하는 곳, 또 구글 계정을 변경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위해서 구글 계정이 한 3개 정도 돼요. 근데 그 계정마다 뭐 채널 관리하는 계정이 있고 문서 만드는 계정이 있어서 수업을 위한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 계정을 작업할 게 아니라 오늘 작업할 계정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해볼게요. 네, 여기에 있는 프로필을 누르시면은요, 제 계정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정하고 두 번째 계정 중에서, 제가 문서 작업하는 계정은 요거 있어요, 요거. 저는 요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문서 계정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계정을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놓고 계정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문서를 만들었는데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면 만들어 놓은 문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정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안내문이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래서 그 안내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건 좀 달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화면은 세로 비율이지만 우리가 만드는 종이는 A4 가로 방향으로 작업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작업이 됐지만 제대로 보일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혹시라도 내가 뭐 고칠 게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예. 고칠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글자를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시면 그 원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 한번 해보세요. 예, 터치를 하시고 나서 화면에 아래쪽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 터치를 하면은 여기에 연필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는 바로 저장한 문서를 수정 내지는 편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드를 한글로 작업했다면 한글 프로그램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야만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정과 편집이 용이하다라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될까? 그러면 띄어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글자가 틀렸네. 그러면 글자를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쉽게 스마트폰으로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다 했다 그러시면 여기 완료 버튼이 있어요. 그 완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요거로 이제는 작업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안내문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PC에다가 메일을 보낸다거나 그럴 때는 편리하지만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밴드라던가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그 파일을 공유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세로로 된 요 점 속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공유 및 내보내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요 석삼자 좀 눌러줘 보세요. 예, 그 석삼자를 눌렀을 때요. 현재 지금 내가 보는 방법을 인쇄 레이아웃으로 보겠다. 이렇게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A4 용지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한 문서대로 보이니까 제대로 안심이 되죠? 다시 갑니다. 여기 석삼자 눌러서 여기 보시면 공유라는 기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내가 이제 누구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유할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복사해서 붙여도 괜찮고 사본을 그냥 보내도 괜찮고 일단은 제가 공유해서 보낸다라는 뜻은 뭐냐면 공유해서 보낸다 이거는 뭐냐면 원본이 가지 않아요. 원본이 가지 않고 내 구글 문서 구글 문서에 안내문이라고 하는 문서, 그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URL, 주소, 지금 작업한 이 문서의 주소가 고유 주소가 나오면서 링크가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를 직접 원본으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URL 링크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링크를 딱 누르시면은요, 그 홍승혜라는 사람의 구글 문서에 만들어진 안내문을 링크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URL을 누르니까 아무래도 전송하는 것도 좀 빠를 수도 있겠죠. 원본 파일이 크면 원본 파일을 전송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그게 싫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사본 보내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링크를 통해서 보내볼게요. 공유 한번 눌러볼 거예요. 저는요. 공유 가겠습니다. 공유를 누르시면 공유를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다 그러시면 지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직접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홍승이라는 사람의 아이디가 뭐 gttes다 그러면 그 gttes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렵죠? 공유 메일로 보낸다는 게. 그러면 다른 방법 X.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 세로로 된 점 눌러서 다시 한번 공유 및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공유 및 내보내면 여기 보시면 링크 복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링크 복사라는 거 눌러볼게요. 클립보드에 복사됐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홈 버튼을 눌러가지고 카카오톡이나 밴드에 이걸 보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시면 그 그룹이나 아니면 그 개인한테 터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붙이기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파일이 아니라 재홍승의 드라이브의 안내문 파일의 주소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은 이게 뭐지? 하고 이걸 딱 터치하시면은요. 그 분의 URL 주소가 누르면서 구글 문서로 이동해서 볼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구글 계정이라던가 구글 문서 계정을 로그인해서 봐야 되니까 이게 좀 번거롭다 싶으신 분들은 좀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파일을 여기 세로로 된 점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공유 및 내보내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가 있어요. 사본 내보내기. 예, 사본 내보내기 눌러가지고 이거를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거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 HWP라고 하는 확장자는 제공하지 않아요. 구글 문서에서는. 그렇지만 MS 워드에서 호환되는 docx라는 확장자랑 또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오픈이 되는
PDF 형식이든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PDF 문서든 워드를 하나 눌러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생님의 그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장이 되면서 요게 이렇게 어디로 보낼 거냐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편한 게 카카오톡이니까 이렇게 카카오톡 눌러서 그 다음에 또 본인한테 한번 눌러가지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간다던가, 예, 요거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가는 거죠. 요거는 링크 복사, 링크 복사라던가 공유, 요런 것들은 다 요런 형식으로 가요. 주소로. 근데 요런 것들은 뭐 내보내기, 사본 내보내기. 예, 이렇게 통해서 이걸 보내면 원본 파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구글 계정에 로그인 되어 있거나 구글 문서 앱이 있으셔야 훨씬 보기가 상대방은 편할 것이고, 파일로 보내면은 구글 문서나 구글 계정이나 구글 문서 앱이 없어도 요거를 터치해서 봐도 되고, 요렇게 터치해서 봐도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게 편한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상대를 생각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DF 형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까 보낼 때 문서 형식으로 내보내면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앱이 그 상대분한테 깔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든 스마트폰에 이런 폴라리스 뷰어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면 문서 형태의 파일을 받았을 때 스마트폰으로 열어볼 수 있는 앱인데, 이것도 상대방이 없으면 그 PDF 형식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문서라던가 폴라리스 뷰어라는 이런 앱 정도는 기본으로 좀 꼭 깔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 지난 10월달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필수 앱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직 그 못 배우신 분들은 요 폴라리스 뷰어라는 앱을 좀 별도로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스마트폰에 문서 형식의 파일을 읽어주는 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형식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한글 파일,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PDF 형식의 모든 문서 형식을 스마트폰에서 열어서 보려면 요 폴라리스 뷰어라는 앱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글 문서에서 작업한 거를 스마트폰에서 수정 편집을 하려면 지금 보이는 이 구글 문서라는 앱도 하나 깔아 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